당신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한다.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붙들고 있다가 잠자리에 든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감정적으로는 과거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가 된다. 몸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조 디스펜자 박사에 의하면 생각뿐만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는 원하는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를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 후성유전학 등 최신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힌다. 오늘은 늘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 운명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담은 책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과학자들은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부터 봐야 했고, 이러한 특별한 실험들의 결과로 양자물리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다. 그보다는 온통 에너지의 장이거나 정보의 주파수 패턴에 가깝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실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물질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양자 수준에서는 원자의 기본 요소들이 고전 물리학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자 실험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만 그 전자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할 때까지 입자는 현실에 나타날 수 없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관찰자가 전자를 찾는 순간 전자의 모든 확률이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으로 붕괴되어 시공간의 한 특별한 지점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들은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에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만약 아원자 입자들이 무한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무한대에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의식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의식이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 우주는 그저 의식을 지닌 관찰자가 나타나 마음과 의식으로 잠재적 물질 형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그 확률 파동을 물질화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정보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특정한 에너지 패턴이나 신호를 가진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정보를 실어 나른다. 우리는 몸과 뇌를 사용하여 다양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의식이다. 양자얽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입자가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시공간을 넘어서도 이 둘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둘이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입자에 행한 것은 나머지 입자에도 행해지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역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 양자 법칙은 모든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고 확률의 파동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긴다.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냐하면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가 정보를 실어나르는 에너지 파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힘이 우리의 물리적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낸다면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모든 물리적 현실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지성은 스스로를 물질로 조직해왔다. 양자장과 그 안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우주 지성이다. 이 힘은 물질 우주의 모든 측면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 마음과 동일하다. 이 지성이 우리의 심장 박동과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감독한다. 또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를 생성하거나 붕괴하는 것도 이 똑같은 의식이다. 이 우주 지성이 우리를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의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양자장의 객관적인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이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경험해서 마음과 몸 안에 그 고통을 붙잡아두고 그것을 생각과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양자장으로 보내는 셈이다. 그러면 우주 지성은 그것과 똑같은 정신적 반응을 재현할 또 다른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내보낸다. 생각은 신호를 내보내고 감정은 그 감정 주파수에 맞는 사건을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 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들일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가? 어떤 생각을 내보낼지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변할 것이다. 이 객관적인 지성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지성에게 보낸 생각과 느낌, 행동에 대한 반응이 돌아올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 지성과 연결될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피드백의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그 가능성 의장에 직접 보내는 것이다. 양자는 아무 몸도 없고 사물도 없으며 감각 너머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실제이다. 따라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배우자, 자녀, 재산,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모두 내 정체성의 일부이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많지 않다면 살을 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환경과 몸과 시간에 속박된 생각과 느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인간은 몸의 화학적인 균형이 깨지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진다. 어떤 미래 사건을 예측하거나 불쾌한 기억을 다시 꺼내기만 해도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만한 미래의 경험을 예상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런 경험을 기억해내고 있다. 즉, 우리 몸은 미래 아니면 과거에 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순수한 무형의 의식이 된다. 즉, 더 이상 외부 환경 속에 사람과 장소,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순간 당신은 선형적인 시간을 넘어 양자장의 문을 열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를 버리고 순수 의식이 되어야 한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만들어진 감정적 자아에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된다. 새로운 운명의 양자적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래의 사건이 펼쳐질지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예전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이미 기쁜 상태에 있다면 굳이 그러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창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예전의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던 신경세포들은 더 이상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때가 바로 예전의 성격이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때이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무의식적인 존재 상태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은 화를 내지 말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몸은 그냥 화난 상태에 있자고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의도와 몸의 반응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 이 지점에서 명상이 필요하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뇌와 몸 그리고 존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정신적인 집중과 감정적인 느낌만으로 어떤 사건이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경험하고 그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존재 상태에 있는 순간, 그 경험 속의 현재 순간이 바로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현실들에 접속된 순간이다. 양자장에 접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이 일관되어야 한다. 감사, 사랑 같은 고양된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 감정들은 원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 만약 지금 감사함 상태에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신호를 양자장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면 이 새로운 모습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40대가 되면 우리는 웬만한 삶의 경험들은 다 하게 된다. 그래서 경험의 결과를 대부분 잘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이 어떤 느낌을 줄지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진짜 모습에서 받게 될 느낌을 피할 수 있는지 이미 아는 것이다. 중년에 접어들면 어떻게 해도 공허한 느낌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삶의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감추려 애쓰는 대신 이러한 질문을 한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 들어서는 것은 환상에서 조금씩 벗어나 외부의 어떤 것도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피하려 애써온 내면의 느낌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리고 깨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남는 것은 보이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이다. 영혼의 목적은 경험을 통해 배워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감정에서 다른 어떤 깨우침도 얻지 못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외부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때 우리는
양자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을 바꾸기 위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진정한 행복이란 쾌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바꾸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생각과 행동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 해답은 바로 명상에 있다. 우주가 평소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삶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마음이 명상 속 새로운 나의 그것들과 똑같아야 한다. 이때 시공간 너머의 차원에서 우리가 창조했던 에너지와 연결된다. 이것이 새로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다. 양자장 속에 잠재성으로 존재했던 미래의 나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 기법은 다양하다. 명상을 통해 잠재의식적 마음의 작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 믿음, 감정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뇌와 몸을 새로운 마음에 맞게 잠재의식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기를 바란다.